다음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사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원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지수화풍. 요즘 그 타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수화풍에 대해서 하도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지수화풍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그 세계는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 사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원소는 지수화풍. 그래서 불, 흙,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BC 4, 5세기 경전에 이 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BC 5세기경에 엠페도클레스가 주장을 했어요. 엠페도클레스가 이 사원소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화면을 그 엠페도클레스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 엠페도클레스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는가니 이 사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기원전 43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시칠리아 섬에서 출생했고, 이 사람은 그 정치, 의술, 예언 등 다방면의 재능을 가졌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람, 불, 물, 흙 등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을 하죠.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보면 그 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를 더 세분화했어요. 사원소를 더 세분화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사원소, 이것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했느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보면 사원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가 물, 불, 흙, 공기, 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네 가지의 그 원소를 다음과 같이 또 세분화했죠.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불,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흙, 그다음에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진 공기,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불, 이렇게 사원소를 더 세분화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사원소는 누가 5세기경에 BC 5세기경, 기원전 5세기경에 엠페도클레스가 주장을 했는데, 그 후로부터 10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사원소를 더 세분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뜨거우냐, 차가우냐, hot, cold, 그 다음에 dry, 건조하냐, 또는 축축하냐, moist,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불, 흙, 공기, 물을 갖다가 다시 더 세분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뜨거운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뜨거운 것은 팽창, 확장, 그 다음에 적극성, 그리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네이탈 차트를 보고 그 사람이 해당한다면, 뜨거운 것에 해당한 성질을 가졌다면 뜨거운 성질은 팽창과 확장과 적극성, 그리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콜드는 차가운 거죠. 그래서 수축, 차가운 거는 수축하고 좁히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드라이한 거는 건조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조한 것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객관적인 사람과 주관적인 사람으로 나누고, 적극성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그다음에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내성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모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이스트는 뭐라 그랬어요? 축축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축한 것은 감정이 좀 강하다. 그래서 감정적이다, 이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온화하다. 그리고 주관적이다. 이런 그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성향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불, 흙, 공기, 물은 뜨거운 것, hot, cold, dry, moist. 그래서 뜨거운 것은 팽창, 확장, 적극성이 강하고, cold, 차가운 것은 수축, 좁힘, 그 다음에 소극성, 그 다음에 내성적인 성향이다. 드라이한 것은 건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이스트, 축축한 것은 뭐예요? 감정적이고 이상적이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죠. 온도는 뭐예요? 뜨거우냐 차가우냐. 습도는 건조하냐 축축하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가 인간이 사는 데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hot, 뜨거운 것과 cold, 차가운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습도는 건조하냐 축축하냐, 드라이하냐 모이스트하냐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것은 뭐예요? 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cold, 차가운 것은 흙이 되는 거고, 드라이한 것은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이스트, 축축한 것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 물. 이 네 가지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사원소, 지수, 화풍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불, 흙, 공기, 물. 불의 원소, 흙의 원소, 공기의 원소, 물의 원소 이걸 기억을 해 놓아야 돼요. 그럼 불은 어떠냐? 불은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HD, H는 뭐예요? hot.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ry. 그러니까 불은 뜨겁고 건조하다 이런 얘기죠. 뜨겁고 건조하다. 그럼 흙은 어떨까요? cold, 차갑고 dry, 건조하다. 그럼 공기는 어떨까요? 공기는 HM이라고 했어요. H는 뭐예요? hot. 그 다음에 M은 moist.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면 잘 기억을 할 수가 있냐면 수증기를 생각하면 돼요. 물을 끓이면 그 김이 올라오죠. 그 수증기. 우린 공기는 볼 수가 없지만 공기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증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는 뜨겁고 hot, moist, 축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어때요? 일단은 차갑죠. 그렇죠? cold하고 그 다음에 moist하다. 차갑고 축축하다라는 거. 요거 네 가지 원소 불, 흙, 공기, 물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뜨겁고 건조하냐 차갑고 건조하냐, 그 다음에 축축하고 뜨거우냐 축축하고 건조하냐, 이 8개의 사항을 꼭 기억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여기서 사원소를 꼭 기억을 해 놓아야 된다. 사원소는 불, 흙, 공기, 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은 뜨겁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흙은 차갑고 건조하고, 공기는 뜨겁고 축축하고, 물은 차갑고 축축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원소의 성질을 이렇게 보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은 뜨겁고 건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콜로릭, 담즙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뜨겁고 건조한 성질로서 야심이 있고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발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야망이 두드러진 사람이다. 불의 원소를 가진 사람은 어떤 성질을 가졌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야망이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불은 그 빛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뜨겁고 흥분과 열정이 넘치고 활기차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분위기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자신감이 넘치고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자신감, 삶에 대한 사랑,
자기주장 등을 나타내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원소가 긍정적인 것, 즉 불의 원소가 많은 사람은 열정, 열의, 결단력, 용기, 활동성, 부지런함, 그다음에 창조적 에너지로 창의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의 긍정적인 요소 반대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불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즉 불의 원소가 작으면 일단 성급하고 무절제하고 파괴적인 경향이 강하고 폭음, 폭식, 질투, 격정 등에 의한 자격지심으로 인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원소 중에서 불, 흙, 공기, 물 중에서 이번에는 흙의 원소를 보겠습니다. 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흙은 멜랑콜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울질, 즉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것이 흙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냉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는 이 4원소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의 원소가 발달하면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사물을 바라볼 줄 안다, 이런 얘기죠. 내성적이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질이 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흙의 원소를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거는 흙은 멜랑콜릭, 그래서 우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흙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질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흙의 원소가 많은 사람은 물질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주의,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의 원소가 발달하면 감각과 현실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물질의 흐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흙의 원소는, 흙의 원소가 많으면 고결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동정심이 많고 헌신적이다. 충성심, 이해심, 진지함, 온순함, 심사숙고, 조용하고 남을 잘 믿고 쉽게 용서하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다. 지구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흙의 원소가 강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흙의 원소가 작으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부정적인 흙의 원소는 수줍음,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냉담, 의기소침, 어떤 일에 무관심, 그래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원소인 불, 흙, 공기, 물 중에서 우리가 불과 흙은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럼 공기의 원소는 어떠냐? 공기는 우리가 생긴이라고 얘기해요. 다혈질이다. 다혈질. 뜨겁고 축축한 성질로 이상적이고 확장하는 성질이 있고, 공기의 원소가 발달하면 이상주의자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향이 있다. 공기는 언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의 성향을 네이탈 차트를 봐서 공기의 원소가 많은 사람은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고 언어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향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기를 더 세분화해서 더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공기는 생긴, 다혈질이다 그랬어요. 공기는 추상적이고 공간적이다. 사물들 사이에서 관통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수증기는 쫙 아무데나 다 흘러가죠. 그렇죠? 막혀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호흡, 말, 생각을 전달한다. 그래서 수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기는 수증기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빨리 될 거다 그랬죠. 그래서 공기는 육체와 물질 이면에 존재하는 관념과 생각을 다스린다. 그래서 언어, 지식, 그리고 인간성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 즉 공기의 원소가 많으면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근면하고 명랑하고 재치 있고 친절한 마음, 그 다음에 명료성, 그 다음에 낙천적인 성격, 그 다음에 태평함, 쾌활함, 독립심, 민첩함, 친밀함,
그 다음에 관계와 사회에 대한 욕구 등으로 항상 밝고 낙천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뭐가 많으면 공기의 원소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기의 원소가 작으면, 즉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 자주 모욕감이나 치욕을 느낀다. 자주 모욕감이나 치욕을 느끼고 말이 장황해, 말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가 붙이다 보니까는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죠. 수다스럽고, 또 인내심이 없다. 장난기가 많다. 그리고 교활하고 변덕스럽다. 공기 원소가 작으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원소 불, 흙, 공기, 물 중에서 불, 흙, 공기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원소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물은 우리가 프레그네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액질. 그래서 차갑고 축축한 성질을 가졌다. 물은 차갑고 축축한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물은 감정의 매개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원소가 두드러지면 감정적이고 분위기를 잘 타고 사물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성적이고, 물은 항상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거. 물은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물은 프레그맥이라고 했어요. 프레그매틱. 그래서 이걸 점액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수위를 항상, 물은 수평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수위를 조절을 하고, 그래서 상상이 강하고, 상상력, 감정이입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깊은 정서와 느낌에 따른 반응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충동적인 행동, 그 다음에 느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자, 물의 원소가 많은 사람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성향이. 그래서 물의 원소가 많은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고결하고 덕망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진지하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절제력이 강하고, 말이 적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물의 원소가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부정적, 즉 물의 원소가 작으면 어떠냐? 물의 원소가 작으면, 부정적이면 저항적이다, 이런 얘기. 자기과신의 경향을 보이고 무미건조하다. 비도덕적이고 염세적이고 답답할 정도로 아둔하고 게으르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게으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원소, 불, 흙, 공기, 물의 원소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불, 흙, 공기, 물 중에서 불, 흙, 공기, 물의 각 성향, 성질, 불의 원소, 물의 원소, 흙의 원소, 공기의 원소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의 그 의미를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천궁도라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난 그 시간에 하늘의 상황이에요. 하늘의 상황. 그 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제주도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행성이 보이는 달의 위치, 모든 행성의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명의에서는 우리가 지역을 보지 않지만 점성술에서는 태어난 시간, 시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특히 또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위도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위도와 경도를 보기 때문에 경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위경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세하게 보려면은 더 지명을 꼭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사람, 서울과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각 행성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천궁도를 나타내는, 즉 네이탈 차트는 어떤 인물이 태어난 날, 태어난 그 시간에 하늘에 있는 칠행성의 위치, 그 다음에 12별자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천궁도, 다른 말로 네이탈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칠행성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평면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점성술의 가장 기본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네이탈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봤던 2000년 1월 1일 7시 44분의 네이탈 차트를 여기 보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라이즌이라고 그랬어요. 호라이즌. 자, 이 태양의 중심부가 아직 여기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여명이 지금 떠오르는 시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7시 44분이니까 여기 한 40, 한 7, 8분, 50분 정도가 되면 태양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자, 이거는 태양이 호라이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호라이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밤 차트라고 합니다. 태양이 만약에 이 위에 있다면은 뭐가 될까요? 낮 차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수성이죠. 수성. 요 기호 다 외우셨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달이에요. 달.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금성.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화성. 화성.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목성. 그리고 이거는 토성이죠. 여기 배꼽 표시와 그 다음에 이 말발굽 모양이 있는 거는 나중에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배꼽 표시. 그래서 총 몇 개요? 10개의 기호가 안에 들어가 있고, 10개의 기호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는 360도를 30도씩 나누어서, 12개의 별자리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천궁도라는 거예요. 천궁도. 그래서 이 천궁도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직업,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결혼 생활은 잘할까, 돈은 잘 벌까,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뭐다? 네이탈 아스트롤로지, 점성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칠행성의 기호와 의미, 그리고 칠행성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